안녕하세요. 수학과의 선생 이익원입니다. 2024년 5월부터 시작되는 수업 개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업 개편의 필요성을 느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의 집중 가능 시간이 터무니없이 짧아졌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제 고집으로 2시간 수업을 유지를 해왔으나 이제는 저도 변화를 좀 인정을 하고 수업 제도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책임감 수준이 매년 새로운 세대를 거듭해 갈수록 점점 부족해집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 경우에는 본인을 높게 평가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또는 제 수업 내에서만 봤을 때도 학업 성취도와 성적이 좀 양극화되고 있고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별 노력 없이 수업만 들어도 최상위권 진입이 가능하고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은 성적이 계속해서 발전할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동료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참고를 하자면 이런 현상 자체가 학교에서도 보이고 학원에서도 보여지는 동일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모습 자체가 제 수업에서도 발견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학생들 보고 고민해 본 결과 제 학생들도 같은 상황임을 좀 인지를 했고요. 수업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물론 수업 시간입니다. 기존의 2시간 수업은 학생들이 더 이상 집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혹시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집중이 더 어려운 것일지 고민돼서 최근에 이제 재수생 포함한 N수생 대상으로 무료 수업까지 해가면서 제가 오프라인 수업도 진행해보고 동료 이제 강사분들하고 여러 실험들도 해본 결과 지금 세대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이전에 비해서 집중 가능 시간이 30%도 안 된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불과 이제 재작년만 해도 온라인으로 주 1회 한 해당 4시간 연강으로 수업하는 학생들도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고 중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학생을 기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업 시간은 1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학생과 학부모님의 결정에 따라서 주 2회나 3회, 사실 많게는 4회까지도 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이제는 주 3회를 필수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요일 자체를 자율로 배정하던 기존 시스템은 없앴고요. 월수금이나 또는 화목토 중에서 택일하도록 그리고 요일 자체는 혼용이 불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요일 내에서 시간 자체는 좀 유동적으로 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6시, 수요일은 7시 이렇게도 가능하도록 최대한 가능한 타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하는 시간 배정이 서로 겹쳤을 경우에는 기존 과제 완성도나 이런 채점 결과들을 포함해서 철저하게 좀 객관적인 지표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업료 안내드립니다. 사실 가장 궁금하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8회 기준으로 봤을 때 중 1, 2학년은 48만원, 중 3학년은 56만원, 고 1, 2학년은 72만원, 고 3은 80만원 시간당 수업료 배정했었는데 이제는 주 3회 기준 4회로 진행했을 때, 4주로 진행했을 때 중학생은 55만원, 고등학생은 66만원으로 개편됩니다. 사실 제 수업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수업 유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고등학생 진학했을 시에는 수업료 부담이 너무 힘들다는 의견을 제가 수렴을 하고 기존의 이제 강의식 수업에서 관리형 수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반영해서 만든 이제 수업료 규칙이다 보니까 요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수업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2시간의 수업 동안 지난 과제나 테스트에 대한 질문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수업 진도에 해당하는 개념도 나가고 응용 문제 풀이도 하고 심화 문제 풀이까지 다 마무리하는 그리고 학생의 풀이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요. 모든 수업 방식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이해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월수금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에 대해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수업을 월수금 수업을 1차시, 2차시, 3차시로 명명하겠습니다. 1차시 수업에서는 철저하게 개념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전보다는 이제 범위가 좀 넓어지는데요. 기본 개념에만 초점을 맞춘 수업으로 기본 문항하고 유형별로 계산 연습, 교과서 문항들이 분리가 됩니다. 2차시 수업에서는 1차시에 배우고 과제한 내용들에 기반한 응용 문제 풀이가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3차시 수업에서는 해당 주간 동안 배운 개념들에 대해서 변형 문제, 그리고 심화 문제 풀이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방식을 통해서 이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학생들이 최소한 수업 때 다루었던 개념과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이하지를 못해서 학교 시험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최우선적으로 방지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화면에 보이는 이전 과제에 대한 질문 시간이 10분 내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시간 내에 모든 질문을 해결하는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뒤에서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수금 수강인 학생의 예시로 화목토 같은 경우는 과제를 실시하는 요일로 지정이 됩니다. 각각의 수업 내용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문제들로 직접적인 복습이 가능하도록 과제를 구성할 계획이고, 학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반 동안 진행할 수 있는 과제 분량으로 출제가 됩니다. 과제 시간의 그 정도는요, 학년하고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테스트 방식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주 1회 실시하던 테스트 방식이었는데 이거는 다 폐지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월수금 수강생 기준으로 설명드렸을 때 월요일 1차시 수업하고 금요일 3차시 수업 직전 15분 동안 분리됩니다. 제출 시간 포함하면요 20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 20분 전에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방식에서 최소 50분에서 길게는 80분까지 테스트를 실시했었는데 최상위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 시간 동안 집중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테스트 녹화 영상을 본인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중간에 멍을 때렸다는 거나 아니면 딴짓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동안 직전 내용 이해도 자체를 그냥 확인하는 용도로 테스트 목적 자체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학생들도 이제 기존에 비해서 주말에 따로 시간을 내는 등 이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테스트 내용도 1차시 직전 테스트는 이전 주의 수업 내용, 3차시 직전 테스트는 이번 주의 수업 내용이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테스트 목적이 기존에는 공부량을 늘리자 해서 단순 이해도 확인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테스트 오답 자체는 수업 시간에 풀이하지 않습니다. 풀이 과정은 프린트물이나 문제에 따라서는 영상으로 좀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테스트 오답 노트 역시 따로 진행하지 않고 관련해서 변형 문제가 과제에 포함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 내용인데요. 과제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학생들이 과제에 대한 책임감이 좀 많이 부족해서 상위권이 아니라면은 과제 완성도 수준이 거의 처참한 상황도 여러 발견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업 방식이 강의식에서 관리형으로 좀 변경이 되고요. 과제 방식이 가장 크게 개편됩니다. 일단 수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과제가 클래스룸에 업로드되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학생이 과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단 하루뿐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과제량도 좀 조절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인 학생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날 수업을 마친 학생이다 했을 경우 수업 종료 시점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과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시간이 투자되는 작업은 아니고요. 과제하는 날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과제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카톡방에 업로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계획한 과제 시간에는 기존의 주간 테스트에서 접속하던 방식하고 똑같이
구글 밑에 무조건 화상으로 접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시간 동안 이제 문제풀이, 채점, 오답 수정 등의 과정으로 과제를 다 마쳤을 경우에는 그 해당 시간 이후에 질문 리포트를 작성 후 제출하게 됩니다. 과제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쉬는 시간 자체는 최대 3분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장 시간이나 과제 시간 자체를 지키지 못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여되고요. 이 페널티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가 마무리가 되었을 때 질문 리포트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 질문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문제에서 질문 포인트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제가 실험을 해본 경우가 학생들하고 같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최대 10분 이내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실험해 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가 제출된 후에는 오피스 아워라는 걸 만들 건데요. 오피스 아워를 예약해서 질문을 해결하게 됩니다. 오피스 아워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장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질문을 해결한 문제들은 변형 문제가 다음 과제 또는 테스트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 아워란요, 이제 그냥 정의를 좀 말씀드리자면 각 기관에서 교원들이 자신의 사무실에 상주하는 시간이며 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면담 형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진행하려는 오피스와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수업 시간에 모든 질문의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오피스 아워를 마련해서 학생들이 예약하고 질문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월요일 수업을 들은 학생이 화요일 과제 중에 질문이 발생했을 때 화요일 오후 11시 50분까지는 최소한 카톡방에서 오피스 아워를 예약하게 됩니다. 단위는 10분 단위로 예약 가능하고요. 예약할 때는 과제가 마무리돼서 질문 리포트를 업로드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전용 오피스 아워 시간대에 접속해서 질문을 해결하는데 혹시라도 다시 복습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질문이 있으면은 이는 수업 시간에 10분 내에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문제들 모두가 변형 문제로 과제 또는 테스트에 포함되면서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해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월화수목이 본인의 해당 과제일 새벽 12시 1시에서 오피스 아워가 개설될 거고 중학생의 경우는 이제 해당 시간이 좀 힘들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 7시에 1시간을 추가로 오피스 아워 마련합니다. 또한 해당 과제일이나 뭐 해당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아니어도 아직 오피스 아워 예약이 남아있다면은 이용 가능하도록 제가 따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로 이제 기대되는 효과는요, 적극적인 질문으로 오는 이해도의 상승입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본인의 과제에서 비어있는 문제를 수업 시간에 풀이를 제가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요거 질문했으니까 이제 과제가 끝났구나 라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요. 마치 문제풀이 쇼를 보듯이 감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시험에서 질문했던 거랑 숫자조차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틀리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불필요한 질문 문제 풀이 쇼를 감상하고 있으면서 수업 시간 자체를 버리는 상황을 좀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미 질문 리포트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복습이 한 단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요. 기존에는 그냥 별표로 문제를 비워두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시간에도 키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다시 풀이하는 방식으로 복습하면서 마지막으로 단순 오답 노트 작성이 아니라 변형 문제가 과제나 테스트에 포함되고 그리고 복습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오피스 아워라는 건요, 제가 수업 시간으로 따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동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할 수 있고 최소한 오답 노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영상을 베껴 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들은 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수업 직후에 수업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질문 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따로 이제 작성하도록 지도를 했었는데요. 부작용으로는 수업 시간의 집중도가 굉장히 저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중을 너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중에 영상으로 복습할게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수업 영상의 업로드가 늦어져가지고 제가 과제를 못해요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오답 노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수업 영상을 틀어두고 단순 그냥 복기만 하는 그런 베껴 쓰는 학생의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를 시험에서 다시 틀리는 케이스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방식에는 과거에 적극적으로 공부하던 상위권의 케이스에서는 내가 필요한 자료를 내가 필요한 때에 언제나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었고, 지금의 학생의 경우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모든 수업 영상은 일주일 뒤에 업로드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 시에는 사실상 과제가 불가능하고요. 질문을 그냥 단순 복기해서 이해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오답 노트 작성은 모두 폐지하겠습니다. 본인이 풀기 위해서 고민하는 과정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과제만 하기 위한 작성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따라서 학생들은 오피스아워하고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피스아워 자체가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풀이 과정을 제가 업로드 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과제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질문하는 경우는 요거는 제한을 하고 심한 경우는 수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화된 방식으로 해결된 질문 문제들은 모두 다 변형을 통해서 과제하고 테스트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에 없었던 방식이 하나 추가되는데요.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관련된 복습 영상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면 소금물이나 원가, 정가, 절대값 함수 등에 대한 내용들은 학생들이 정말 이해하기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강의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줄 계획이며 학생들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매 거의 분기마다 해가면서 수업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해당 영상을 수강하는 것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가 따로 지도를 하고요. 다음 과제에서 해당 영상을 수강하고 강의 노트 작성하고 따로 제공되는 이제 연습 문제까지 과제에서 포함할 계획이고요. 이 모든 과정은 과제 시간 자습방에서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규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학생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휴강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재수생이나 유학생 등 특이 상황이 있는 모든 학생 포함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업에 결석했을 시에는 학생 없이 제가 혼자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수업한 내용을 영상으로 업로드하게 됩니다. 학생은 다음 과제일에 추가로 시간을 계획해서 이 해당 영상을 수강하고 강의 노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과제를 하는 것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연히 자습방을 켜둔 상태에서 하도록 하고요. 사실상 이제 모든 수업료에는 수업료를 제외한 학생의 자료 준비 시간, 테스트, 과제 감독, 그리고 관리, 그리고 결과 보고서나 오답 분석 등의 모든 시간이 다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업을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n분의 1의 수강료를 환불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이제 부적합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학생들은 수업 2분 전에 줌에 접속해야 하고 수업 5분 이상 지각했을 시에는 해당 수업은 입장이 불가능하고 자동으로 결석 처리됩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로 지각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나 지각한 해당 학생들이 그 지각한 수업에 참여했을 때 집중도가 처참할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저도 이제 컨디션이 계속해서 저하되기 때문에 이후의 수업에서도 계속
조금씩의 영향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각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미리 연락을 해주셔도 규칙의 적용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결석과 지각에 대해서 존재하는 수업 중단 등의 모든 페널티는 폐지합니다. 실질적인 수업 중단에서도 과외 플랫폼에서 거의 별점테러가 있었던 상황도 있고요. 수업 중단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결석하고 지각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 규칙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모든 결과는 학생의 책임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제 테스트 관련해서 규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과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모든 과제는 과제일 자습방 종료할 때에 제출해야 됩니다. 해당 과제일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자습방을 접속하지 않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모든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다음 수업이 자동으로 결석 처리 및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물론 학생은 못 들어오지만 제가 혼자 수업이 진행되고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석과 동일한 과정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시간에 학생은요, 마무리가 안 된 과제를 자습방에서 실시하게 되고요. 사실 이 제도는요, 학생보다는 학부모님께 해당하는 페널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은 규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겠지만 사실 수업을 못한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이 규칙을 잘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정 기간 과제를 빠짐없이 모두 실시하고요. 과제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들에게는 어드밴티지를 부여하겠습니다. 과제 점수는 정답률 기준이 아니고요. 풀이과정 작성한 정도, 그리고 과제 방법을 준수한 정도, 수업을 잘 이해한 정도 등을 채점 기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되어 있듯이 4주, 8주, 12주에 대해서 각각의 선물하고 테스트 1회 면제권까지 포함해서 부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만점 받은 학생이 있다면 20점씩 테스트 마일리지가 부여가 되고요. 테스트를 과락한 학생, 30점 이하인 학생에게는 10점씩 테스트 마일리지가 감점이 됩니다. 테스트 마일리지 누적 점수가 100점이 넘은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선물하고 1회 테스트 면제권이 부여됩니다. 위 제도들을 이제 보시면요. 사실상 대부분의 페널티는 학부모님께 부여가 되는 거고요. 어드밴티지는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공부 과정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사실 개편되는 이 모든 수업 제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통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클래스룸에는 학생하고 학부모님이 모두 등록이 되고요. 클래스룸 어플을 설치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진도, 과제, 테스트 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수 상황에 대해서는 학부모님의 피드백까지 제가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런 특수 상황이 생겼을 때도 기존에는 카톡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실질적인 과제 채점 상황이나 테스트 점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기가 좀 불필요한 과정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까지 클래스룸에 등록을 해서 이걸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카톡 오픈 채팅방에 학생들이 팀으로 구성되어서 계속 접속해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이제 다른 수업을 수강하는 건 맞지만 과제나 자습방 이용 계획을 업로드하고 질문도 업로드하면서 오피서 역시 해당 채팅방에서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이 없이는 사실상 모든 학생의 개인 채팅으로 오피서 예약 현황을 공유하는 것도 힘들고요. 과제를 다 챙기는 것도 힘들고요. 클래스룸은 학생들의 접근성이 좀 편리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제도니까 요거는 사실 이제 고액으로 실시하는 학생 관리 시스템에서 좀 차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간별로 시험 기간에는 문제풀이를 중점적으로 하고 방학 기간에는 과제량이 좀 늘어나고 오피스아워가 추가되는 등 이런 변화들이 있을 계획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당 수업 방식은요, 제가 긴 시간 동안 고민해서 여러 실험 끝에 고안하고 적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희망하지 않는 학생하고 학부모님이 계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불하신 선불 수업료에서 남은 수업료는 예외 없이 모두 환불로 정산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처음부터 학생을 등록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시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 관리형 수업으로 변화하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고요. 수업 여부를 충분히 고민 후에 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긴 시간 고민해왔다고 꼭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함이 느껴지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업이 발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렇게 큰 변화라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이번은 이제 제 모든 수업 경력을 통틀어서 시즌 1에서 시즌 2로 변화하는 정도의 큰 변화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이제 지도할 계획입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방식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